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는 임세훈입니다. 2023년 1월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거니까 일단 혹시 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가셔서 꼭 한번 문제 풀고 다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진 묘사입니다. 파트 1은요. 이 사진 묘사를 봤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으로 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방식을 딱 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볼게요. 현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동작을 볼 건데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뭔가를 현재 들고 있는 장면이 있죠. hold라는 단어가 될 수 있겠고요. 상품들 주변에서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걸 이걸 현재 뭔가 고르는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lect, choose, 그다음에 여자가 stand, 서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동작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특이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동작들을 또 볼 건데 현재 얘네가 전시가 되어 있는 중이죠.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ut, lay, place 또는 여기 걸려 있는 친구까지 hang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동작들을 좀 봤다라는 거고요. 동작이라는 게 꼭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 동사들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본 다음에 복장과 물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사람의 복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복장 규칙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장이에요. 정장을 입고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유니폼 같은 거고요. 마지막이 보통 우리 나시티라 그러죠. 민소매, sleeveless거든요. 현재 근데 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은 그냥 평상복이에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복장이 아니라 물건으로 갑니다. 과일들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특정한 과일들도 있지만 토익은 웬만하면 그렇게 구체적인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과일이라고 보세요. 상품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자들이 좀 보입니다. 상자들 외에도 우리 cr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crate이란 단어는 나무로 만든 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에선 사실 구체적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종이 상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거 나무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 자체는 들었을 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무로 만든 상자 모양 이런 애들을 crate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아까 매달려 있는 것들 sign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사람, 동작, 복장, 물건까지 봤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배경을 확인하실 겁니다. 배경을 봤는데 일단은 너무 구체적인 거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어딘지 정도만 일단 실내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상품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마켓 정도로 봐도 괜찮겠죠.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보기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정답은요. 완전 무결해야 돼요. 오답은 꼬투리가 하나만 잡혀도 오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보기를 보신다면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ome fruit is being served.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being이라는 단어입니다. being인데 현재 이 A라는 문장을 보시면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오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단 오답은 맞아요. 그런데 오답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잘못됐다면 그걸 여러분이 고쳐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being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사람이 서빙을 하고 있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오답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잘못된 우연히 답만 맞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 요 being PP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현재 지금 사람이 과일을 뭔가 제공하는 장면은 아니니까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요. 여자가 현재 이 박스 주변에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답을 찾을 때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단순한 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선 boxes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crate라든지 garden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은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죠. C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일단 A에서 봤었던 being이라는 단어가 또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ome signs are being hung from the ceiling. 우선은 being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hang은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씁니다. be hanging이란 표현과 be being hung 이 두 가지를 쓰는 편인데요. 일단은 좀 기억해 두실 게 being hung을 좀 먼저 볼게요. being hung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는 중도 되고요. 사람이 거는 것도 되고요. 물건이 계속 그냥 혼자서 걸려있는 장면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being hung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사람에 의해 걸리는 중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현재 쌓인 사람이 걸고 있다 천장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천장에 사인이 걸려있는 건 맞는데 사람이 걸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being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사인 걸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being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owd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마켓에 일단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한 명이니까 우선 여기서 오답이 되는 거고 gather 같은 경우는 모으다, 모이다 자타동사가 다 되니까 뭐 사실상 그냥 모여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답 이렇게 확인하실 거고요.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A, Some fruit is being served. B, A woman is standing near some boxes. C, Some signs are being hung from the ceiling. D. A crowd has gathered in a market. 각각의 보기별로 그러니까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요. 조금 전에 했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사진을 딱 봤을 때 지금 일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딱 보세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찾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칠게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장면 전체에서 저 사람이 차지하는 만약에 있다면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파트 1의 정답의 목표는요.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정답을 들었을 때 이 장면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 토이커들이 막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놓치고 더 괜히 파트는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사람 딱 봤는데 없으면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동작을 볼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물건, 사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뭔가가 지금 걸려 있는 게 가장 센터적인 동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되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램프들이 있죠. 요런 친구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냥 벽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요즘은 mount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사실 이 mount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산의 줄임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좀 못 찾는데 사전을 찾을 때는요 꼭 1번 뜻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뜻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뜻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mount라는 단어는 뭔가 걸어두다, 거치해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moun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light, 그다음에 in a row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일렬로 볼 수가 있겠네요. in line이라든지 along이란 단어는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보통 근데 길쭉한 거 따라갈 때 쓰거든요. 길쭉한 거 따라가면 일렬로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장과 물건 특별한 거 없었어요. 다만 나무들이라든지 어떤 light, lime 다시 한번 좀 겹치고 있고요. 사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인 정도로 보세요. 구체적인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사인 걸려 있는 거 정도로. 그 다음에 눈 보이고요. 건물들 보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배경입니다. 실외겠죠? 근데 대표적인 거 딱 길이잖아요. 여기 길 이렇게 길이 있고요. 아마 길 양옆에 뭐 건물들이 있다, 나무들이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연습이라서 유추를 해봤지만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유추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상한 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 있구나. 그리고 듣는 걸 가지고 순발력 있게 답을 찾아주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요. 사람들이 leaving a building, 건물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오답이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있지도 않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있는 건 building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leave 같은 경우는요. 떠나다라는 단어도 두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때 자주 사용되니까 두 가지 뜻 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1번 했을 때도 나왔던 거죠. Snow is being shoveled.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being shoveled 함으로써 누가 눈을 사람이 삽질하고 있다. 근데 이게 눈을 삽질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눈을 퍼낸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장면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 알고 얘는 이래서 오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C 보시면요. flag, 깃발입니다. flying from a pole. 요것도 머릿속에 장면을 좀 그려볼게요. 펄이라는 거 보통 이런 막대기, 장대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되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fly 같은 경우는 날다,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휘날리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뭐 비슷한 표현은 wave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깃발이 휘날리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휘날리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 바람에 의해서죠. 보통 영어는요. 자연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현상과 엮여 있을 때는 굳이 능동, 수동 이 중에서 고르라면 능동을 쓸 겁니다. 여러분 얘는 파 5에서도 종종 문법으로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연현상에 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능동 ing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입력을 해두세요. 물론 여기서는 깃발도 없고 휘날리고 있지도 않으니까 오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A하고 B하고 C를 봤는데 정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D가 답입니다. 그럼 일단 D를 들었는데 심지어 알아듣기까지 해서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뿌듯하게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Some lamps are mounted on the wall. 한 번 더. Some lamps are mounted on the wall. 요즘 이 mount라는 단어가요. 의외로 그러니까 쉬운 단어인데 우리가 자주 안 보다 보니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램프가 마운트 되어 있어요. 벽에 아마 요 장면들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some lamps가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램프를 얘기하자면 저는 요것도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이 친구 가로등이잖아요. lampost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길 옆에 서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는 좀 센터적인 부분이 아니죠. 약간 좀 밀려나 있잖아요. 위치뿐만 아니라 뭐 개수도 여기 밀리고 있으니 그렇게 중요한 친구는 아닐 겁니다. 대신에 뭐 응용을 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사실 가로등이에요.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일렬로 쭉 돼 있으면 길을 따라서 가로등이 세워져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니까 응용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 이렇게 가실 거고요. 한 번 더 듣고 Part 2로 넘어가 볼게요. A, People are leaving a building. B, Snow is being shoveled. C, A flag is flying from a pole. D. Some lamps are mounted on the wall. 오케이, 이렇게 Part 1 마무리하고요. 이제 Part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입니다. 우리 Part 2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먼저 좀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집중해서 질문을 들을 때 이것도 기억하세요. 문장에는 모든 단어를 다 듣는다?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문장에서 제일 잘 들리는 2단어, 3단어 정도를 듣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장에 있는 거 다 듣고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략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용, 이 방향성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일단 답이라도 찾고 리뷰를 해서 실력을 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3단어 정도 어떤 거 제일 잘 들리는 거 이거를 직독직해 보시면 돼요. 문제 먼저 들을까요? Number 3.
Who's coming to the meeting this afternoon?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장이 쉽다고 해서 우리말로 막 예쁘게 만들고 어렵다고 해서 직독직해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항상 그냥 투닥 약간 우리말로 투박해도 되니까 항상 직독직해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오냐 미팅 오후에 이렇게 그냥 가란 얘기죠. 그게 훨씬 더 해석이 빠르고 우리 머릿속에선 이미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eeting 같은 경우는요. meeting, conference, convention, seminar, workshop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미묘하게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토익상에서는요.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으로 보통 같이 묶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것, 디테일적인 걸 여러분이 잡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내용이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냐? 아니에요. 누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 마시고 그냥 누가 오냐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대답을 찾으세요. 사실 Part 2는요. 패턴러들은 처음에는 좀 쉬워요. 근데 점점 이제 고난도로 올라가면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도 들어야 되고 패턴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퍼링이 생기면서 못 들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패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말로 대답이 돼. 영어로도 되는 겁니다. 언어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걸 좀 믿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누가 오냐 미팅 오후에 보기 3개 들려드릴게요. A, At noon, I suppose. B, One employee from each department. C, It's going faster than I expected. 우선 파트 1에서도 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답은 완전 무결해야 되고요. 오답은 꼬투리가 하나만 잡혀도 오답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은데 일단 처음에 보시면은 at noon I suppose라고 합니다. 누가 와라고 했는데 12시에 내 생각에는 얘는 일단 뭐 시간을 나타냈어 이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누가 와 오후에 이랬는데 12시에 그러니까 12시 누가 오냐고 대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냐 그랬더니 one employee 직원 1명이 온대요. 근데 from each department 각 부서에서 부서별 1명씩 와. 누가 와? 부서에서 1명씩 올 거야.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대화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이 되면 오케이 야 오늘 회의 누구 와? 그냥 부서에서 1명씩 올 거야. 그렇구나 하면은 끝. 그럼 C는 왜 오답이냐는 거죠. It's going faster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네. 그니까 누가 오냐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대. 뭐가 빠른데요?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제가 물론 쉽습니다. 패턴으로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작 패턴으로만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 패턴으로도 풀 수 없는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패턴에 집착하지 마세요. 패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말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 거거든요. 질문 되게 중요한데 어떤 질문일지 다시 한번 2-3 단어 집중해 볼게요. Number 4, Hasn't Anna submitted her application? 요게 사실 약간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사람 이름 영어권 이름이라든지 요즘 뭐 중국 사람 이름도 나오고 일본 사람 이름도 나오고 한국 사람 이름도 나온단 말이죠. 그나마 한국 사람 이름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영어권, 뭐 일본어권, 중국어권 사람들 이름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 이름인가 단어인가 헷갈릴 때 있는데 항상 문장을 들을 땐 이걸 기억하세요.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Number 4, Hasn't Anna submitted her application?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들리는 건 hasn't, submit, application 이 정도는 들리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2-3 단어 정도 듣자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들은 겁니다. 중간에 이런 단어 조금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셨다 하더라도 이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들리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문장은 요거였거든요. Anna였어요. Anna. 역시 사람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부정은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똑같아요. 제출했냐 안 했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했냐라고 물어보든 제출 안 했냐라고 물어보든 내가 알고 싶은 건 했는지 안 했는지니까 긍정 부정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Anna도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린 이렇게 들을 겁니다. Anna submitted her application. 한 번 더. Anna submitted her application. Submit her application. 그러면 제출했냐? application. 제출했냐? 지원서. 이렇게만 들으면 돼요. 지원서 제출하지 않았니? 이거나 뭐 지원서 제출했냐? 이거랑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지원서 제출했냐? 보기 갑니다. A, An application deadline. B, I am not sure. C, Yes, she is at lunch. 일단은 치트키가 나왔어요. 사실 이 Part 2에서요. 웬만하면 몰라요는 거의 정답입니다. 깔끔하게 몰라요는 정답이거든요. A 보시면은 일단은 뭐 마감일이에요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냈냐 안 냈냐를 물어봤는데 마감일입니다는 일단 대화가 안 됐죠. 또 한 가지는 유사 발음 패턴이 들어갑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Part 2에선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 나오면 싫어한다는 거. 이게 영어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오답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얘도 오답, 얘도 오답. 내용상 맞지 않으니까. B 봤더니 I'm not sure 라고 합니다. 몰라요 라는 거죠. 야 냈냐? 몰라요. 뭐 무조건 알아야 돼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련된 걸 현재 모르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몰라요니까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몰라요라는 패턴들 중에서도요. 좀 요즘 자주 나오는 게 Let me check.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ask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나 몰라. 쟤는 알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이런 패턴들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몰라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도 B가 정답이니까 안 들어도 C는 오답인데 보니까 yes. 사실 이거를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으로 들으면 yes, no를 되게 헷갈리는 게 영어는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yes, no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시는데 의문사로 시작할 때를 제외하면 그 yes, no 신경 쓰지 마세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선 제출했냐? 했는데 yes, no 빠지고 보니까 점심 먹고 있대요. 아니, 제출했냐? 점심 먹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냈냐 안 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도 내용상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냈냐고 물어봤는데 점심 먹으러 갔다는 패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야, 냈어? 점심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냈냐고. 말이 안 됐다? 오다. 이렇게 간결하게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할 거예요. 두세 단어. 다 들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올 때는 못 알아듣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자고요. 두세 단어 정도 일단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5, What issue are you having with the computer program? 보세요. 보통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얘는 특별히 좀 쉬운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앞에서부터 따박따박따박 가주시면은 훨씬 쉬운 거는 편하게 어려운 거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우리 이슈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제나 주제 혹은 동사로는 발급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는 problem의 뜻으로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oblem을 쓰지 않은 이유는 너무 쉬워서예요. 일부러 issue라는 단어로 바꿔준 거, paraphrasing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도 이 의도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있냐?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기 갑니다. A, I'll find the software for you. B, The IT department has a good one. C, There's not enough space to install it. 오케이. 자, 일단은 정답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A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문제가 뭐야 그랬는데 내가 소프트웨어 찾아준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 이게 왜 오답인지 이유는 저도 모르죠. 근데 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원래 대화를 할 때 특별한 뭐 거창한 뭐 목표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야, 너 뭐 고장났어? 그랬더니 내가 찾아줄게. 이거는 보통 한 사람 대사죠. 하려면 야, 너 고장났지? 내가 하나 찾아줄게. 좋은 거 줄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대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뭔가 이 구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B 보시면요. 야, 문제가 뭐야? IT department. 그러니까 뭔가 이 IT 부서가 나옴으로써 컴퓨터하고 조금 관련을 주려고 시도는 했어요. 근데 얘네가 좋은 거 갖고 있대. 아마 이 one이란 얘기는
프로그램을 말할 거거든요. 야, 문제가 뭐야? 그랬는데 IT 디파트먼트에 좋은 거 갖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IT 부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인간의 상식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괜히 영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패턴 찾지 마세요. 그냥 말이 안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국어를 믿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A하고 B가 확실하게 어쨌든 오답인 이게 뭐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C는 안 들어도 정답이에요. 이런 애들을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봤더니 그럼 C에서 뭐라고 하냐면 not enough space to install it.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 우리 이런 거 가끔 겪지 않아요? 어디 뭐 이렇게 파일을 옮겨야 되는데 공간이 모자라.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not enough 같은 경우는 lack of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바꿔서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나온 김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질문 갈게요. Number 6. Would you mind helping me arrange the display? 문장이 살짝 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Number 6. Would you mind helping me arrange the display? Would you mind라고 했거든요. 우리 mind라는 단어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싫으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mind는 그냥 싫으냐라고 하는 건데 뭐가 싫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뒷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mind를 순간적으로 좀 뭉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거를 들었다면 아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부탁의 상황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즉 싫으냐 도와주는 거 전시해야 돼.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전시 좀 하자라는 거죠. 즉 싫으냐 빠지면 도와줘 준비 전시하는 거 이렇게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전시하는 거 도와달라는 내용 보기 3개 갑니다. A. A wide range of possible outcomes. B. Yes, it was well displayed. C. Actually, I'm on my break. 우선 또 대답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뭐 range of는 뭐뭐의 범위입니다. 근데 wide 붙었으니까 넓은 범위야. 즉 범위가 많은 거죠. 근데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가능한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 전시 좀 도와달라는데 뭐 가능한 결과가 많어?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어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우리 arrange, a wide range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도 안녕 하고 보내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되겠죠. 이 답을 찾는 건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해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얘는 꼬투리가 잡혀서 오답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꼬투리도 여러 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내용이 말이 안 돼서 발음이 겹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숙달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는 우리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yes라는 건 싫다고 대답한 거예요. 싫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싫대요. 그럼 그 뒤에는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잘 전시가 됐더라. 아니 도와줘. 싫어. 잘 전시됐어. 뭔 말이야 이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시하는 거 도와달라는데 아직 전시 안 했는데 뭘 잘 전시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 yes, no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토익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제외하면은 뭐 yes, no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만 봐도 전시하는 것 좀 도와달라는데 아직 전시 안 했는데 잘 전시됐다? 조금 이상하죠. 또 한 가지 display 안녕 하고 얘도 보내줄 수 있겠네요. 그럼 A, B가 또다시 확실한 오답의 근거가 나왔어요. 일단 안 들어도 C가 답인데 actually, 이 actually는요. 사실 있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부드럽게 뒤집을 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뒤엔 살짝 거절하는 느낌의 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좀 전시하는 것 좀 도와줄래? 했더니 있잖아 사실 나 쉬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거절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 나 지금 근데 좀 나 지금 쉬는 중인데 나 지금 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는 시간이라 지금은 못 해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actually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또 될 수 있어요. 쉬는 중이라 도와줄게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대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질문 들어볼게요. Number 7. We're going to handle the Sandeso case, right? 오, 이거 발음 조금 까다롭죠. 한 번만 더 들을까요? We're going to handle the Sandeso case, right?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거든요. 제일 잘 들리는 것만 들어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We're going to handle the Sandeso case, right? 지금 보니까 뭐가 들리죠? We're going to handle the Sandeso case, right? 우리가 going to handle 어쩌고 저쩌고 case라고 한단 말이죠. case가 뭘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거 뭐? 우리가 handle하죠? 이거요. 우리가 처리하죠? 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셔도 얼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죠? 였고요. 지문은 요거거든요. We're going to handle the Sandeso case, right? 이 case라는 단어는요. 어떤 우리 뭐 통, 케이스 이런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산데소 이게 뭐 대문자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고유명사일 겁니다.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어렵게 여기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다고 해서 절대 답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죠. 이 경우, 이 사건 이렇게 가시는 거죠. right 한 거 보니까 부가의문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응 하고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죠? 이 사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건 다시 한번 몰라도 우리가 처리하죠? 라고만 가보자고요.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A. She will go there later. B. Yes, bring your suitcase. C. Mr. Mallet has taken charge of it.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처리하죠? 라고 했는데 그녀가 거기 나중에 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녀가 누군데 그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yes 했으니까 처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yes, no에 자꾸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yes, no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없다 치는 거예요. 뒤에 몸통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하죠? 라고 했더니 여기 suitcase 가져오세요. 여행 가방 가져오세요. luggage, baggage 가져오세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캐리어 가져오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뭐야? 아니 우리가 처리하죠? 했는데 캐리어를 왜 갖고 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가끔 이 briefcase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briefcase는 이제 서류 가방을 말합니다. 일할 때 쓰는 가방이니까 살짝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suitcase, 캐리어 갖고 와?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럼 요소 확실하게 다시 한번 A랑 B가 오답 인유가 나왔단 말이죠. 그건 C가 정답인데 C가 좀 대답이 괜찮았어요. 우리가 처리하죠 라고 했는데 Mr. Mallet has taken charge of it. 이 사람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책임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 얘입니다 라고 대답이 된 건데 지금 yes, no가 없어요. 자, 아까 yes, no가 있을 때는 제가 지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yes, no가 없을 때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yes일까 no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처리하죠?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처리할 겁니다 라는 말은 이 앞에 뭐가 생략됐죠? no. 그쵸? no가 생략된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책임지다라는 표현은 이런 것들 책임지다, 처리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take care of 같은 경우는요. 처리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처리하다도 괜찮은데 이 뜻도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담당하다. 담당하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더 해석이 부드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다, 담당하다 정도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내용 모르는 단어 나왔지만 그래도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하세요. 제일 잘 들리는 거 들어야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질문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8. Is this Thursday a national holiday? 이거는 뭐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죠. 야, 여기 이번 주 Thursday가 공휴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가끔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럼 Thursday 하면은 순간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면 괜찮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하나라는 것만 일단 알면 됩니다. 야, 이때가 공휴일이냐? 이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리뷰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서 좀 이제 긴장했을 때도 알도록 뭐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험 볼 때 당장 응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익은 절대 이런 거 너무 막 구체적인 거, 야 목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공휴일 이렇게 가시면 돼요. 대답 가볼까요? A, No, but there's one next week. B, That's right, it's due today. C, He didn't tell me his nationality. 뭐 요것도 어렵진 않죠. 저도 항상 공휴일을 기다립니다. 목요일 날 공휴일이야 그랬는데 no! 물론 신경 쓰지는 않을 겁니다. no 때문에 답이 되는 게 아니죠. 뒤에 봤더니 there's one next week. 다음 주에 있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다음 주가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이구나 라고 그냥 내용을 파악하신 거죠. 이거 뭐 무슨 패턴이라고 할 거예요? 이번 주냐고 물어봤는데 다음 주라고 대답한 패턴?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이번 주야? 아니 다음 주야. 그냥 일상생활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건요. 딱 우리의 편견이에요. A부터 답일 리 없어. 이런 선입견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토익은 그런 거 없거든요. 항상 나오면 과감하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B씨는 이제 꼬투리를 잡아보자고요. 왜 오답일까? 야 목요일 공휴일이야 그랬더니 That's right. 맞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그럼 답이죠. Yes, 이것만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뒤에 말이 붙었죠. It's due today입니다. due라는 거는 마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마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 목요일 공휴일? 맞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뒤에 꼬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 길었다. 오답인 거죠. 자, C 볼까요? He didn't tell me. 말해주지 않았대요. 그의 nationality. 이 국적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야? 쉬는 날이야? 공휴일이야?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국적을 말해주지 않았대요. 그냥 일단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아웃이에요. 여기서 뭐 막 희가 누군지 모르고 국적 왜 나와? 그냥 이런 거 나중에 분석하시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문장을 딱 들었을 때는 뭐래? 이렇게 생각하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항상 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토익은 사실 그렇게 막 아카데믹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좀 practical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상생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들어봅니다. Number 9. Did you hear when the uniforms will be distributed to employees? 사실 문장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가 우리말로 예쁘게 만드는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부터 따박따박따박 직독직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Number 9. Did you hear when the uniforms will be distributed to employees? 보세요. 그러니까 들었냐? 언제 유니폼 줘? 직원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은 머릿속에선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 distribute 같은 경우는요. 분배하다, 나눠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긴 했고요. hand out, pass out, give out,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니폼은 뭐 제복, 근무복 이러지 마세요. 그냥 유니폼이에요. 우리말로도 유니폼이죠. 영어로는 uniform, 우리말로는 유니폼 이러시면 돼요. 자, 유니폼 언제 줘? 보기 갑니다. A, And secured steady employment. B, No announcement has been made. C, It fits me surprisingly well. 오케이. A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 이름 좀 어려워하거든요. 첫 단어 물론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괜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첫 단어를 못 들으면 굉장히 문장이 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못 알아들었으면 세모 치세요. 하나 정도는 세모 쳐도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승부를 걸었는데 답이 있어요. 그럼 갈아타면 되고 답이 없어요. 그럼 세모가 답이겠죠. 이것도 소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싹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 실력이 도달하기 전에 점수는 좀 실력 이상으로 받자는 거죠. 이런 가벼운 스킬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서는 secure, 확보하는 거죠. 뭘 확보했어요? 꾸준한 고용이라는 거, 안 잘리고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정규직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정규직 확보했대, 정규직 내가 됐대, N이 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니폼 언제 주는 건지랑 얘가 정규직 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오답이 되겠죠. 내용이 안 맞으니까. B 봤더니 발표가 안 났대요. 야 언제 줘?
야, 발표 안 나왔어. 그 말은 몰라라는 의미죠. 관련 있는 몰라는 항상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it fits me surprisingly well. fit 같은 경우는요. 딱 맞다,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죠. 즉 유니폼이 나한테 놀라울 만큼 딱 맞아, 완전 찰떡이야 라는 건데, 아니 언제 주냐고, 아직 안 줬다고. 근데 뭘 잘 맞아? 이것도 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라고 해서 뭐 대답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늘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패턴 하시면 안 돼요. 패턴러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Number 10. Why did the taxi company decide to purchase electric cars? 요즘 토익이 점점 이 시대를 좀 많이 따라갑니다.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뭐 어플, 전기차 이런 거 토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슬금슬금 등장한단 말이죠. 환경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 속에서 보는 상황들을 토익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이미지 잡아가기가 더 쉽겠죠. 봤더니 왜 택시회사 사냐라는 거죠. 왜 택시회사 사냐, 전기차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why 같은 경우는 당연히 because로 대답을 해도 되고요. 혹은 because 쓰지 않고 그냥 대답만 가셔도 됩니다. 투부정사, 전치사 for 이런 애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지 집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요? 말이 되면 정답, 말이 안 되면 오다. 여기에 집착을 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왜 사 전기차 대답 갈게요. A.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B. The government is providing incentives. C. One is already on the way. 오케이. 자, A 보시면요. 야, 불 꺼. 전기 절약해야 되니까 라고 합니다. 일단 아니 전기차 사는 거랑 불 끄는 거랑은 일단 여기서부터 아웃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여기. 이 유사 발음으로도 우리가 안녕 하고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든 꼬투리를 그냥 하나만 잡으세요. 일단 답 찾을 때는. 그래서 걸러놓고 리뷰하면서 아 이런 이유가 추가로 더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save 같은 경우는 절약하다, 구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죠. 다 자주 사용되니까 그때그때 어떤 뜻인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전기를 절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입니다. 자, government, 정부가 뭘 줘요? 인센티브 준대요. 사실 인센티브라는 말도 한국에서 그냥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센티브라는 말을 뭔지 몰라도 이건 아실 거예요. 좋은 거. 뭔가 나한테 좋은 거 준다는 거. 이거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통역, 번역, 해석을 하기 위해서 토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토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거 사면 정부에서 좋은 거 주니까 그건 정답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이 앞에는 because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써도 돼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이 이 because라는 단어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subsid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거든요. 이 incentives 대신에도 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또 part 2뿐만 아니라 3, 4, 5, 6, 7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subsidy, 보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준대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죠. 자, C입니다. One is already on the way. 이 on the way는 진행 중입니다. 뭔가 한 가지가 이미 진행 중이야. 뭐가 진행 중인데 알 수가 없고요. 얘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발음 하나만 볼 건데요. 이 alread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어로 시작하는 단어는 반박자예요. 그래서 already 이렇게 정박자로 가는 게 아니라 ready, already 이런 식으로 어떤 원어민에 따라서는 이 어 발음을 약간 환청처럼도 발음을 해요. ready, read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lready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박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ready, ready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박자 감각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질문 갑니다. Number 11. How did Ms. Pang react to the proposal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호흡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단어를 듣고 아하라고 갔다면 어려운 단어가 딱히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죠. 사람 이름이 중간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오늘 유독 사람 이름 많이 나왔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어? 제안서
공사 프로젝트. 사실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 원래 이제 영어는 project이고요. 뭐 업무도 되고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계획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냥 보통은 우리 한국에서도 건설 프로젝트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사 프로젝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라고 해석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통역 번역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했어? 제안서 공사 프로젝트 대답 가볼까요? A,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B, Then what do you propose exactly? C, Because we live in the same building. 우선 제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맞춰보자면 A를 듣고 나서 뭐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 정도는 세모 치시면 돼요. 또 A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 A가 툭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못 듣는 경우 사실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일단 과감하게 세모 치세요. 세모 하나 정도는 괜찮아입니다. 그래놓고 리뷰하면서 찾으면 돼요. 다시 한번 들을까요?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뭐라고요?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한 번만 더.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만약에 들었는데 사실 이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번 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보고 들으면 돼요. 요거예요.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보고 들으니까 조금 더 잘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만.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아, 나 생각했구나. I thought she would like it more. 맨날 이렇게 읽으니까 발음이 깔끔깔끔해진단 말이죠.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음하죠. I thought you would like it more. 그렇죠? I thought sh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어가니까 수집을 하세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도 발음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뭐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이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 가끔 있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막 야심차게 선물을 준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난 네가 더 좋아할 줄 알았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약간 이런 반응. 그러면은 의외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꼭 항상 직설적인 말만 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듣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너무 생각이 긴장해서 굳어졌다고 해보자고요. 못 알아듣겠어? 세모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B, C를 가보는 거죠. B를 봤더니 자 그러면 너 뭐 제안했는데? 아니 건설 프로젝트 제안했다고. 근데 뭘 제안했는데가 왜 또 나와 그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proposal, propose, 유사 발음 안녕. 완전히 쐐기를 박았죠. 이거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야 어떻게 반응했어 했더니 because 사실 어떻게니까 because 안 돼? 이건 아니에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으로 why는 because다라고 하다 보니까 how에 because 나면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맛있는 집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세훈이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how라고 해서 무조건 because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어의 기능에 굉장히 충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 공식이 아니라 패턴이 아니라 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because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 때문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어 했는데 우리 같은 건물에 살고 있대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사는데 어떻게 반응했냐고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how, because라서 오답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 때문에 오답이 돼서 그러면은 A는 세모 쳤는데 B, C가 오답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A가 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야 얘가 답이 됐구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속어법을 좀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볼게요. Number 12. If there is a better way to get the team to work together, I'd like to know it. 조금 문장이 길기는 했어요. 근데 제일 잘 들리는 거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좀 너무 긴 게 나는 좀 어렵다 싶을 때는요.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If there is a better way to get the team to work together, I'd like to know it. 만약에 눈으로 보면서 이게 듣는데 이 속도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리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리딩을 여러분이 먼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귀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해석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문법적인 요소들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잘 들리는 거 위주로 갈 건데 좋은 방법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team work together, 팀이 같이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려줘요 라는 거. 이렇게만 가도 방향성 자체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좋은 방법 있나요? 팀이 같이 일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보기 가볼까요? A, He's on our company softball team. B, Try letting them set goals together. C, I don't know the way there either. 우선은 그 사람은 우리 소프트볼 팀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다음 뭔가 아니 같이 일해야 된다고. 지금 소프트볼 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내용상으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오답으로 제껴줄 수가 있겠고요. B 보시면요. Try letting them set goals together. 사실 저는 약간 옛날에 이런 거 좀 어려웠어요. 갑자기 여자 톤이 확 올라가는 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 톤이니까 약간 낮은 톤에 익숙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토이커 분들도요. 나는 좀 이런 목소리는 편한데 이런 목소리는 좀 불편해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편하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실력 자체가 향상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Try letting them set goals together. try라는 건요. 시도하다, 노력하다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보통 ing 들어가면 시도하다입니다. 그럼 한번 얘네를 한번 시켜봐. 어떻게? set goals together. 이 목표 설정을 함께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요 앞에 것까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들어도 돼. 같이 목표를 세우게 해봐. 같이 일하려면 같이 한번 목표 세우게 해줘봐 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방안이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I don't know 만 나왔으면 사실 답이에요. 있으면 좀 알려줘 했는데 나도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관련 있는 걸 몰라야 돼요. I don't know the way there either. 한 번 더. I don't know the way there either. 지금 보시면은 몰라요까지는 좋은데 the way there either 라고 합니다. the way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there 거기가 뭔데? 거기 가는 길을 몰라요. 아니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way는 길이나 방법이 둘 다 되지만 만약에 I don't know the way까지만 알아도 좋겠는데 거기가 나와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길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either 같은 경우는 미국식 발음은 either, 영국 호주식 발음은 either라고 하거든요. 네, either, either는요. 이게 문장 끝에 나올 때는 또한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부정문에 대한 또한이에요. 부정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야, 나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문법상 쓰임도 맞지 않았고요. 지금 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거기 가는 길을 몰라요. 길을 왜 몰라? 길 물어본 거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약간 함정을 쓴 거죠. 몰라요는 정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정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관련 있는 걸 몰라야지 관련 없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점.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파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